기업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이제 경영학의 다른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기업의 활동은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의 활동을 규정하면 기업의 활동은 크게 어떤 투자, 그다음에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는 이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사람들한테 수익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어떤 기업의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 내에 유보를 하고 이 유보한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 재무관리에서 보는 기업 활동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업은 조달된 자원을 이제 조달된 자원이라면 투자하려면 사실상 어떤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자금, 이미 이제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는 거는 그 해당하는 기업의 고유 사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라면 그 반도체를 뭐 만드는 그런 투자 혹은 반도체 뭐 성능을 향상시키는 뭐 R&D 투자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를 실행하고 그렇죠? 투자를 계획했으니까 계획한 대로 실행하고 그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일부는 자금 공여자 여기서 이제 별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주주하고 채권자 어떤 주식회사를 가정하기 때문에 자금을 또 채권자한테도 일부 공여받고 주주한테도 일부 공여받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좀 나오겠지만 주주한테는 크게 두 가지의 명목으로 주죠. 첫 번째는 이제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의 어떤 주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의 결과물로 주주한테는 이제 배분해 줍니다. 채권자한테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원금하고 이제 우리가 이자를 주는데 지속적으로 동일한 원금을 유지한다면 채권자한테는 지속적인 그 이자를 이제 지급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이자 비용으로 보고 대신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재투자한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배분하고 재투자라는 거는 이제 이미 이런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배분하고 남은 돈, 이걸 우리가 유보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보금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한다. 그래서 재무관리는 이러한 어떤 자금을 좀 조달하고 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일부 수익을 배분하고 일부 재투자하고 다시 투자를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어떤 반복이고 재무관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 내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이제 지원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를 이해하려면 기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기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기업의 형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좀 기초적인 기업의 형태가 이제 개인 기업이죠. 개인 기업이라고 썼지만 보통 이제 자영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자영업은 한 명의 개인이 어떤 기업의 모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기업의 곧 수명이 이런 기업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주인의 어떤 수명이 곧 기업의 수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개인 기업의 소유주, 주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회사의 어떤 모든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또 반면에 본인이 투자한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도 이런 본인이 소유주가 전부 다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회사의 형태가 우리가 합명회사라고 합니다. 합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합친 회사예요. 그래서 상법상의 회사의 어떤 형태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원은 2명 이상. 사원이라는 게 요 회사의 사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요. 어떤 직원의 의미가 아니라 자금을 투자한 사람, 뭐 주주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사원은 최소 2명 이상이고 이 모든 사원이 기업에 대해서 무한 책임 사원이죠. 회사가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사원들이 무한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 무한 책임 사원이 회사를 운영하죠. 그래서 회사의 그 사원의 수가 좀 제한되고, 그다음에 각 사원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뭐 글로벌한 기업들, 뭐 상장 기업 이런 것처럼 이제 크게 성공하기에는 자금의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발달된 형태가 우리가 합자 회사라고 해요. 여기도 이제 사원이 2명 이상인데 한쪽은 한 명은 최소한 한 명은 무한 책임 사원, 최소한 다른 한 명은 유한 책임 사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이 무한 책임 사원도 회사에 일부 투자를 하지만 무한 책임 사원이 회사의 어떤 경영을 맡고 유한 책임 사원은 본인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개념으로 본다면 유한 책임 사원은 우리가 말하면 투자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무한 책임 사원은 투자자이면서 본인이 경영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자 회사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우리가 유한 회사죠. 유한 회사는 말 그대로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한 책임 사원은 이제 어떤 책임을 얼마만까지 짓냐? 본인이 출자한 자금만큼 책임을 지는 사원을 우리가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해요. 즉 내가 어떤 1,000만 원을 회사에 투자했다. 회사가 뭐 잘못돼가지고 빚이 1,000만 원 이상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투자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1,000만 원을 내가 손해보고 끝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유한 책임 사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사의 경영자를 뽑는 거죠. 뭐 회사의 경영자는 당연히 뭐 유한 책임 사원 중에 뽑아도 되고, 아니면은 밖에 있는 유한 책임 사원이 아니지만 어떤 전문적인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뽑아도 됩니다. 이런 유한 책임, 유한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회사의 조금 중소기업 버전, 조그만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업의 형태가 주식회사죠. 그래서 이제 주주의 기본적인 원칙은 유한 책임 원칙인 거죠. 본인이 출자한 돈만큼만 책임을 지는 게 주주죠. 주주가 출자해서 만든 기업의 형태고, 이제 기업을 이제 주주가 직접 운영해도 되지만, 그렇죠? 어떤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경영자를 뽑아 가지고 선임해서 그 경영자가 이제 기업을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의 가장 이제 보편적인 기업 형태고, 요 재무관리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요 주식회사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